그리고 그 코드가 활용된다면, 만약 활용될 수 있다면 그 바보 된 거예요, 바보. 맨날 수요 공부하면 그 코드만 외우고 있을 텐데. 그리고 가격과 수요 공급 사이의 관계는 방금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수요가 터졌어요. 공급이 함께 터지면 탄력적인 거죠. 수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킨다, 무마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네. 그래서 이 경제적 순손실하면 일단 뭐든 비탄력 나오면 상처 덜 입는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커진다 그랬죠. 커진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설명을 들은 분은, 듣고 알고 계신 분은, 감각적으로 알고 계신 분은 2번, 3번, 4번, 5번 문제를 읽기 전에 1번의 정답 체크를 확신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안 읽어도 돼. 아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가 40문제예요. 대개 그 정답이 1번인 거, 2번인 거, 5번인 것까지 해서 대개 평균적으로 8문항씩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40문제 중에 8문제는 1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1번이. 그러면 모든 걸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게 1번에 배치되는 순간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이 커진다는 거예요. 물론 5번이 정답인 것도 8개가 출제가 되겠죠. 평균적으로. 그러면 1, 2, 3, 4를 다 읽은 다음에 라서야 정답 체크할 수 있는 게 등장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튼 1번이 등장을 하면 이런 경우에는 득을 본다. 거꾸로 5번일 때는 손해를 보겠지만 그래서 득을 볼 때 확실히 득을 봐야 5번 문항에서 손해보는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네. 그 시험의 어떤 정답 체크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위 찍는다고 하죠. 찍는 것도 다 요령이고 다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예. 그래서 확실히 알고 찍는 문항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르고 찍어도 맞힐 수 있는 문항이 덩달아서 많아지는 거죠. 비례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답 체크율이 높아지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찍는 거 8개씩 배치한다고 해봐요. 정답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태반을 알아. 근데 어느 문항이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적어. 정답 문항수가, 체크수가. 그러면 그것에 올인하면 됩니다. 별 이야기 다 하네요. 자, 요거는 지금 순손실에서 살짝 이제 곁들인 거고. 왜냐면 이게 자꾸 섞여요. 문제가 출제될 때.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고요. 2번 같은 경우 보면은, 한번 보세요.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 또 그냥 한 번은 좀 더 다뤄보자면, 이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죠. 수요가 증가했어요.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래. 불이 붙었어. 근데 물이 공급이 안 돼. 예. 시장 균형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그런데 부동산 공급이 비탄력적이라 물이 없어. 불을 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크게 수요가 증가한 효과가 나타나겠죠. 일단은 수요 증가니까 가격은 상승할 테지만 일단 양이 증가한 거잖아요.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고 양은 당연히 증가해야 되겠죠. 이런 겁니다. 이걸 암기 코드로 오히려 문제보다 암기 코드가 더 현란하고 복잡해요. 제발 그런 방법 활용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그 일종의 속고 속이는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요. 그리고 그 코드가 활용된다면, 만약 활용될 수 있다면 그 바보 된 거예요, 바보. 맨날 수요 공부하면 그 코드만 외우고 있을 텐데. 그 바보지 뭐예요. 수요의 기본적인 개념을 터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코드만 외우고 있으니 그 바보지. 그 온전한 정신입니까? 암기 코드는요, 충분히 이해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외운다. 그거는 최후입니다. 최후. 가장 최후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평소에 공부하면서부터 막 드립다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제발 좀 어떤 게 유익하냐 하는 것도 다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언제 활용하는 게 유익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니까 제발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볼까요? 수요와 공급이 감소해요. 일단 둘 다 감소니까 균형량은 여기서부터 틀려버리네. 네. 지금 여기 옳은 것이라고 했어요. 틀린 거는 X 표시하면 좋은데 벌써 여기서부터 또 편한 표현 그냥 쓸게요. 감각적으로, 느낌적으로. 나가리. 자, 1번 나가리, 2번 나가리. 근데 이거 쉽게 가늠이 되잖아요. 자, 3번 볼까요? 수요와 공급이 감소. 당연히 균형량,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라고. 요것도 나가리. 몇 초 걸렸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직접 하면 1초도 안 걸려요. 순간. 자,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자, 양이 증가하고 양이 감소하니까 양은 어떻게 말하기가 좀 힘들겠네. 단언하기 힘들겠네. 그런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고 나왔네. 그러면 크다는 건 공급의 감소폭이네. 그러니까 뭐든 큰 것 영향을 받는, 시장은 영향을 더 받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어떻게 돼요? 균형량은, 폭이 큰 게 감소였으니까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라고 나왔네. 나가리. 이해되시죠? 물과 불 중에 양이 더 많은, 세력이 더 큰 쪽으로 따라가야죠, 시장은. 자, 그 다음에, 수요는 감소, 공급이 증가하는데, 폭이 큰 거, 세력이 큰 게 뭐예요? 감소폭이 작다 그랬죠. 그러니까 큰 거 뭐예요? 공급이 증가하는 폭. 요게 크다는 거잖아요. 공급 증가. 그러면 양 증가하고 공급 증가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잖아요. 와, 딱 맞아 떨어졌네. 이렇게 읽어내는 겁니다. 안 믿고도 들이대려고 하는 게 더 막막해요. 이거 어떻게 들이대야 되지? 그거 연습하는 게 더 시간이 훨씬 걸립니다. 그리고 그건 또 잊혀져서 자꾸 외워야 돼. 그런데 이 지금 감각적인 상식에 근거한 감각적 접근, 이게 사라지겠어요? 그 감각 사라지는 순간 죽어야죠. 죽은 거지. 살아있는 난 살아있어야 될 그 감각. 그 감각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그 감각.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예. 오늘 정말 부동산학 개론의 거의 시작이 절반이라고, 이 경제 관련 수요 공급 법칙, 거기다 탄력성까지, 거기다가 조세까지 맞물리는 이걸 그저 감각적으로 너무 편하고 분명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좀 찬사를 한껏 보내주셔야 되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도 하고, 또 더불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홍보도 해주시고, 이게 서로 간의 give and take 아니겠어요?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너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육회 삼케 통쾌입니다. 정신 건강에 좋고 몸 건강까지도 따라주죠. 네, 기출 또 볼까요? 기출 여기 지금 A지역 단독주택 시장 균형 가격, 그다음 균형 거래량 변화가 있고 오른 거 찾아라 그랬네요. 수요 곡선 우하향, 공급 곡선 우상향. 이거 여러분 늘 곡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접하셨잖아요. 가격, 양 이래가지고. 수요 곡선은 왜 우하향이에요? 우로 갈수록 우로 간다는 건 뭐예요? 양이잖아요, 양. 그 다음에 상하라고 할 때는 가격이잖아요. 우로 간다는 건 양이 늘어날 때,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양은 늘어나죠. 또 양이 늘어나려면 가격은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하향. 공급 곡선은요,
우라는 것은 양이 이제 늘어난다는 것이고, 양이 늘어나려면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 상향. 늘어나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 자체가 또 한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 볼 때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요 관계, 상, 이 관계를 따져보시라고. 순간으로 따져보시라고. 예. 이것도 뭐, 공, 상, 뭐, 이렇게 외우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거 다 바보 되는 길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불변은 놔두면 돼요, 불변. 변하는 게 없으니까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공급이 감소한대. 그러면 이거 따라가겠죠. 공급에 영향을 받겠지. 물과 불이 있고 불과 물이 있는데 물만 움직여. 예. 그래서 자, 공급이 감소할 때 가격은 어떻게 돼요? 공급이 줄니까 가격은 그쪽 오르겠죠. 또 그러기 전에 공급이 감소했으면 그냥 감소 따라가겠죠. 불변이 있고 하나가 감소했는데 하나는 감소 따라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실래요? 자,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 이제 이번에는 수요가 바뀌네요.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한다. 찾는 사람이 많다. 가격 상승 맞네요. 균형량은요? 얘 증가했으니까 따라서 증가하는 거 양은. 근데 감소라고 했으니까 틀렸어.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한대. 예, 동시에. 그 양은 증가하는 거 맞네. 둘 다 증가하니까. 근데 더 큰 게 뭐냐면, 더 큰 게 주어에 있는 것. 공급이 크대. 그것이 큰 것 따라가겠죠. 세력이 큰 것 따라가겠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물건이 넘쳐나죠. 가격 하락해야 되는데 틀렸다. 예. 둘 다 증가하니까 당연히 증가는 맞고. 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 당연히 감소겠죠. 여긴 괜찮아. 근데 이제 가격이 문제인데 수요의 감소폭이 더 커. 수요가 감소하는 게 더 크면 수요 감소에 따라 나타나는 거. 수요 찾는 사람이 없어. 그럼 가격은 하락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세력이 큰 게 감소하면 따라서 감소하겠죠. 양도. 양이잖아요. 양. 여기 4번이 정답이에요. 예. 5번은 왜 틀렸을까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인데 증가와 감소가 함께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 근데 더 큰 게 뭐예요? 수요의 증가폭. 요게 더 크대.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났으면 가격은 상승인데 요 증가했잖아. 그러면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라고 돼. 자,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풀지 않고 내가 외웠던 암기 코드가 뭐였더라? 그것도 시험 현장이라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반복을 통해서 그것도 시험 직전에까지 반복을 해야 그게 떠오르락 말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시간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신건강 해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제가 하나 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이 탄력성, 그리고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거기다가요, 이 수요와 공급 탄력성과 관련해서 조세 부담, 그리고 그 조세가 주어졌을 때 사회적인 손실, 또는 그 이전에 수요 공급이 감당하는, 수요자와 공급자 집단이 감당하는, 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감당하는 그 후생 손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 요거 지금 수요 공급, 그리고 탄력성, 그 다음에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 가격, 균형량, 특히 균형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어떤 정책이나 규제로서 조세, 그리고 그 조세에 따른 어떤 후생 손실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나올 만한 문제는 다 나왔다. 그리고 이걸 전부 다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느낌으로, 건전한 상식적 느낌으로 지금 다 해치우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애우려고 해? 그것도 기계적인 드라이한 암기 코드로 그러지 마시고, 굳이 애울 게 있다면 요게 가격이라는 거,
요건 그래요. 이해하는 게 아니지. 우리는 약속으로 정한 거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말 그대로 가격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양도 커졌다 작았다 하지만 양은 늘어났다 줄었다 좌우로 이렇게 표시를 하자는 거야. 그 학자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하에 모든 관련 경제 이론을 설명했으니까 그 약속, 처음에 약속은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그 다음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 약속은 암기를 해야죠. 기억을 해야, 약속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와 접근법을 가지고 이거를 요 방식대로 정리를 하면 아마 부동산학 개론에서 출제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을, 그런데 난이도가 꽤 있어서 시험 직전까지도 부담스러운 자신이 없는 그런 문제를 매우 자신 있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낼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